율리아나와 프란치스칸 책 읽기.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글 안톤 로체터. 카푸친 작은 형제회. 옮김 양우석 마테오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프란치스코 출판사. 4. 성 안토니오의 죽음 이후. 이제 여러분과 성 안토니오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기록된 작품들의 내용을 반영한 것인데, 그의 생애에 있었던 일들은 순서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적 사례 이야기들을 통해서 안토니오의 놀라우면서도 새로운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안토니오의 환상적인 설교가의 모습과 그의 죽음 이후에 새롭게 드러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의 모습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격렬한 열정. 안토니오의 가장 오래된 전기는 죽음 이후 곧바로 일어난 여러 사건 중에서도 먼저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안토니오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지만, 어쨌건 그 반응 자체는 아주 격렬하고 열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혼란을 미리 걱정하였던 형제들은 안토니오의 죽음을 비밀에 붙였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이들이 도시 구석구석을 떼지어 다니면서 "신부님이 돌아가셨어요. 거룩하신 안토니오 신부님이 돌아가셨어요. 라고 외쳐댔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아르첼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여러 도로가 만나는 중요한 교두보였던 카포 디 폰테 시민들은 안토니오의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된 군대를 다리 위에 배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파도바의 시민들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 사람들 모두가 슬픔에 잠겼고, 어떤 사람들은 안토니오의 시신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라 수도회 수녀들은 엄격한 봉쇄 생활로 인해 안토니오 생전에 만나지도 못했을 테지만, 그들이 있는 아르첼라가 안토니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들은 이 바람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이를 성취하고자 그 도시의 영향력 있는 귀족 가문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프란치스칸 형제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안토니오가 파도바의 수도원에 가기를 원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다른 곳에 묻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주교에게 조언을 청하였고, 주교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인 끝에 주교는 형제들의 권리가 먼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오의 시신을 안치할 곳과 관련된 이 일을 잘 수행하도록 당시 시장이었던 스테파노 바도예에게 위임했습니다. 하지만 주교의 이러한 요청마저도 카포 디 폰테 의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프란치스칸들에게 대항해서 무장하자는 결정까지 하게 됩니다. 시민들은 안토니오의 시신이
자신들의 지역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결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과 재산을 걸면서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감수할 생각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지역 관구장이었던 피사의 알베르토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형제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다른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일단 관구장을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아르첼라에서 형제들은 사람들의 위협에 대비하고자 모든 문을 잠그고 방어벽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자정이 다 된 시간에 안토니오의 시신을 보고자 사람들이 침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자물쇠를 부수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기는 했지만 감히 안토니오의 주검이 있던 방에 잠기지 않은 마지막 문은 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안토니오의 시성을 준비하면서 모아진 많은 기적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문을 그냥 열고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눈부시게 번쩍이는 불빛으로 인해 마치 문 앞에 묶인 듯 서 있을 뿐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각 지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이라도 안토니오의 시신을 만지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창문과 출입문 등 방해되는 모든 것을 빼내고자 시도했습니다. 불타오르는 듯한 신성하고 경건한 종교 심성이 다시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때는 여름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성인의 주검이 부패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안토니오의 주검을 땅에 묻기로 했습니다. 형제들은 서둘러서 안토니오의 주검을 나무관에 눕힌 다음 주변에 얕게 파놓은 무덤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아챈 사람들은 형제들이 시신을 가지고 나갔다며 소리쳤고 흥분한 사람들이 수도원 안으로 들어와 임시로 묻은 장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땅을 파서 뒤집었으나 안토니오의 주검이 뉘어진 관을 확실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프란치스칸들이 여기 관 안에 안토니오의 주검이 있다고 해도 이들은 형제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나무관을 망치로 쳐보았지만 관을 열어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마침내 이 지역 프란치스칸 형제들의 책임자인 알베르토 관구장이 토요일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카포디 폰테의 시민들은 안토니오의 시신을 요구하면서 이 목적을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서약한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관구장인 피사의 알베르토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나의 소중한 형제 자매들이여, 법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요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인정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수도원 회의에서 하느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것을 실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또 제가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거룩한 안토니오의 시신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사의 알베르토는 아주 적절하게 대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열어놓으면서
반대자들 또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의 태도는 심리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토니오가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에 관구장의 요청에 따라 도시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시장은 일단 안토니오의 죽음이 뉘어 있는 곳은 보호받아야 하고 형제들에 대항하여 어떠한 무력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무기를 지니고 다니는 것도 금지했는데 폭력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한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주교자 성당에서 주교의 주관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시민들에게는 평화가, 형제들에게는 공정함이 전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클라라 수도회의 영향력인지 이 회의에 참여한 다수는 안토니오의 시신이 아르첼라에 머물러 있기를 바랐습니다. 관구장인 피사의 알베르토는 이 민감한 상황에서 다음의 말을 전합니다. 저는 숭고한 마음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께 평화를 전합니다.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쟁 안에서 공정함과 이해의 요소가 본래 지녀야 하는 그만큼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성을 잃은 채 오직 감정적인 판단으로 이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의 그 열의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열의는 무언가 특별히 다른 생각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토니오는 우리 수도회 소속의 형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생애를 보더라도 우리 공동체 소속의 형제였다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죽은 안토니오를 그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묻히고 싶은 곳으로 선택한 천주의 성모 마리아 성당으로 옮겨가고 싶은 이유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안토니오가 스스로 그 장소를 선택한 것이 아닐 거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순명의 정신으로 결정한 것이기에 그의 뜻이 자유롭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오직 상급 장상만이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유를 지니고 있지요. 제가 바로 그 상급 장상인 만큼 저는 법과 이성에 기초한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겸손하게 청합니다. 주교는 양쪽의 논쟁을 다 들은 후 프란치스칸 형제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관구장인 피사의 알베르토의 뜻에 따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에 주교는 모든 사제단이 아르첼라로 가는 행렬에 함께 하기를 결정하면서 스테파노 바도의 시장에게는 안토니오의 시신이 파도바로 질서 있게 이동되도록 필요한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분명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것이기에 카포 디 폰테를 지나지 않도록 작고 큰 배들을 이용해서 바키리온의 강 위에 임시 다리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임시 다리가 만들어지자마자 다리를 부수어 버렸습니다. 파도바의 시민들은 이 상황을 미리 알고 무장하기 시작했고
카포디 폰테 사람들도 파도바의 군대에 맞서 싸움을 준비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클라라 수도회 자매들이나 프란치스칸 형제들 모두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두 수도회 모두 임박한 전쟁의 책임을 느끼고 있으면서 두 도시 사람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제 아르첼라의 클라라 수도회도 결국 안토니오의 시신은 프란치스칸 형제들에게 돌려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 다리를 파괴하는 데 가담했던 사람들은 도시의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시장 파도바도 바도에는 도시의회 참석자들 앞에서 앞으로 어떤 저항 행위라도 벌이는 사람에게는 모든 재산을 압수하겠노라 라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현 상황을 안정시키고자 했습니다. 시장의 선언은 주요했습니다. 마침내 주교와 사제단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모두 함께 성인의 시신을 모시고 성인이 묻힐 고향 수도원으로 성대한 행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월 17일에 시작된 성대한 행렬은 오늘날에도 계략적으로나마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도로이기도 했던 당시의 주요 도로를 따라 행렬이 시작되어 오늘날 비아 단테라고 불리는 폰테 몰리뇨를 경유하고 피아자 델라 에르베와 비아 산 칸지아노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어서 폰테 텔레 토리첼레와 산 다니엘레 성당을 거쳐 마지막으로 루테나라고 불리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곳이 당시 성모님 성당과 프란치스칸 형제들 수도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에서 프란치스칸 형제들은 안토니오가 바랐던 곳에 그의 주검을 눕힐 수 있었습니다. 죽은 안토니오의 주검을 둘러싼 이 격렬한 열정은 후대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었는데 사람들의 일반적인 신심뿐만 아니라 진지한 학문적 연구 차원에서도 그랬습니다. 채워질 수 없는 사람들의 호기심으로 몇 번이고 안토니오의 무덤은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1263년, 1350년, 1981년. 그때마다 변함없이 그의 뼈대는 부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혀와 다른 모든 발성기관마저 전혀 부패하지 않은 온전한 상태라는 반복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거대한 성당과 수도원이 안토니오 성인의 무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원래의 작은 나무 성당은 한때 검은 성모님 성당이 있던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성모님 성당에는 성 안토니오의 삶과 죽음을 동반한 복자 루카 벨루디 형제의 석관이 모셔져 있습니다. 참고로 1231년과 1273년 사이에 성 안토니오의 주검 또한 석관으로 옮겨졌습니다.